터지면 큰일 나는 농기계 사고 예방으로 안전하게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굉장히 특이한 복장의 소방관이 한 명 있는데요. 네, 저는 소방 홍보 유튜브 채널 소방관 삼촌을 운영하고 있고요. 제가 작년에 올렸던 소방관 슬릭백 미끄럼 사고 예방 영상이 414만 조회수, 그리고 올해 올렸던 교통사고 예방 영상은 무려 450만 조회수를 달성했습니다. 아래에도 여러 이력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영상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교통사고 원인 1위라고 알려져 있는 전방주시 태반을 예방하고자 만든 영상인데요. 이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각종 언론에 보도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생생정보통이나 아니면 SBS 모닝와이드에도 소개가 됐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충북 안전체험관에서 근무하는 소방교 나경진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분위기를 이어서 간단한 인물 퀴즈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온 이분 누군지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이분은 트로트 가수 임영웅 님입니다. 임영웅 님과 관련된 재미난 일화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자, 우리 임영웅 님의 팬분들은 어르신들이 많으십니다. 근데 그 자녀분들이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리세요. 임영웅 씨가 아프면 참지 말고 병원 좀 가라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글을 임영웅 님이 보셨는지 팬카페에 글을 올립니다. 여러분, 시간 되실 때 건강검진 꼭 받으세요. 건강은 직접 챙겨야 합니다. 건강검진 꼭 받으세요. 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놀랍게도 건강검진 예약률이 치솟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선한 영향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저는 이 일화를 보면서 제가 나중에 임영웅님을 만난다면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졌습니다. 임영웅님, 우리 어르신들 농기계 사고 조심하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말이죠. 그런데 왜 어르신들께서 농기계 사고를 조심하셔야 될까요? 저와 함께 표를 보시겠습니다. 이 표는 국립농업과학원에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를 연령대별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보시다시피 50대에서 가장 많이 사고가 발생한 거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표에는 숨겨진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60대 이상의 사고 건수입니다. 무려 전체 농기계 사고의 80% 이상이 60대 이상에서 발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표를 보면서 오늘 자리해 주신 어르신들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고령 노모빈에게 노출된 농기계 사고 예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점 말이죠. 자,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볼 텐데요. 네,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이 세 가지 정도는 머릿속에 꼭 기억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농기계 사고의 특성. 두 번째, 농기계 사고의 원인과 예방법. 그리고 마지막, 농기계 사고 발생 시 대처법입니다. 먼저 농기계 사고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한국소비자원 농기계 위해정보 동향 분석을 토대로 작성한 자료입니다. 첫 번째, 신체 말단입니다. 농기계 사고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 팔, 다리, 발 같은 신체 말단 부위를 다칠 확률이 51%나 됐고요. 다음으로 고위험입니다. 사고 발생 시 열상, 골절, 절단 같은 피해가 큰 부상을 입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악한 환경입니다. 농기계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나홀로 작업을 하시는 경우가 많았고요. 농촌의 특성상 도로가 없거나 좁아서 병원까지 도착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런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특성 때문에 농기계 사고의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신체 말단 부위에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고요. 나홀로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발견이 지연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늦어서 발견되셔서 빨리 병원으로 가셔야 되는데 원거리 이송을 하다 보니까 병원에 도착이 늦어져서 결과적으로는 중증장애 또는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았던 겁니다. 이런 농기계 사고의 악순환을 발생시키는 농기계 사고의 특성 세 가지 퀴즈로 한번 복습을 해보실 건데요. 자, 1번과 2번 중에 정답은요? 네, 맞습니다. 2번이고요. 농기계 사고의 특성은 신체 말단, 고위험, 열악한 환경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 때문에 사고 발생 시 사망이나 중증장애에 이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고 예방을 필수적으로 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어서 농기계 사고의 주요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두 가지로 정리를 했고요. 첫 번째, 운전부주의, 두 번째, 안전수칙 불이행입니다. 먼저 운전부주의 항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사례로 정리해 봤습니다.
사고 사례 세 가지. 첫 번째, 운전수칙 위반. 두 번째, 과적.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입니다. 사고 사례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뭔데? 뭐야? 자, 이 마지막 운전자분께서는 음주운전을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첫 번째, 운행신호 준수입니다. 영상을 보신 것처럼 불법 유턴을 하시거나 아니면 불법 좌회전 신호 위반을 하시게 되면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절대로 하시면 안 되겠고요. 두 번째, 등화장치 부착입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 사용하시는 농기계에는 라이트나 반사판 같은 등화장치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부착을 하셔서 사고를 예방해 주셔야겠고요. 세 번째, 과적주의입니다. 영상을 보신 것처럼 과적한 짐으로 인해서 시야가 나오지 않아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 과적한 짐 때문에 농기계가 전도되거나 전복되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과적도 주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마지막, 음주운전입니다. 어르신들께서 술을 한잔 하시게 되면 판단력과 신체 능력이 떨어지면서 사고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한 잔이라도 술을 입에 드셨다면 그날의 작업을 종료하시고 다음날 작업을 해주시면 더 안전한 작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안전수칙 불이행 관련된 사고 사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또 정리해봤고요. 안전합의 미실 시 안전장비 미착용, 점검 시 시동 미정지입니다. 사고 사례 영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샤프트 끝부분에 작업복이 감기면서 몸이 말려 들어갔고 다리가 절단됐습니다. 저는 다른 농부들이 이것을 보고 깨달았으면 합니다. 사고가 얼마나 쉽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회전 부위에 덮개를 씌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죠.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업 전후 안전 확인. 두 번째, 안전장비 착용. 세 번째, 점검 시 시동 정지. 마지막, 회전부 덮개 필수입니다. 작업 전후 안전 확인은 우리가 사용하는 농기계뿐만 아니라 내가 작업할 환경 이내에 사고를 유발할 만한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까지 확인을 해주셔야겠고요. 안전장비 착용. 안전장비 착용은 헬멧, 보안경, 안전장갑 같은 이런 장비뿐 아니라 영상을 보신 것처럼 헐렁한 옷을 입게 되면 회전 부위에 옷이 감기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몸에 딱 붙는 옷을 착용해서 사고를 예방해 주셔야겠고요. 점검 시 시동 정지와 회전부 덮개 필수는 제가 묶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 사용하시는 농기계에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사고 비상정지할 수 있는 이런 장치들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것보다는 사고를 애초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점검하실 때는 시동을 꼭 끄고 점검을 하셔야겠고요. 회전 부위에는 덮개를 꼭 씌워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또 퀴즈로 농기계 사고의 대표 원인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1번과 2번 중에 혹시 농기계 사고의 대표 원인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농기계 사고의 대표 원인은 운전부주의와 안전수칙 불이행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들은 작업하시는 분들, 우리 어르신들께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사고를 충분히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작업하실 때 꼭 주의하시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고 사례와 예방법을 통해서 사고 원인까지 알아보셨는데요. 이번에는 사고 발생 시 대처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발생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사고 발생을 알려주실 때는 큰 소리로 소리치는 것도 좋겠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호루라기 같은 거 하나 준비하시면 체력을 크게 쓰지 않고도 내가 사고가 발생했다는 걸 쉽게 알리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시동정지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시동정지란 사고가 발생한 농기계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농기계의 시동을 끄셔서 2차 사고가 발생하는 걸 막아주셔야겠습니다. 세 번째, 119 신고입니다. 119에 신고하실 때 우리 어르신들께서 얘기해 주셔야 되는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주소를 알려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여러분 어르신들께서 창고나 어떤 특정한 건물이 있다면 주소를 말씀해 주시기 쉽겠지만 만약에 논이나 밭에 있다면 나의 위치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요? 제가 꿀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바로 전봇대를 활용한 위치 신고 방법입니다. 전봇대에 보시면 이렇게 전주 번호판이라고 하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여기 있는 모든 내용을 아실 필요는 없고요. 맨 위에 두 줄, 그 첫 번째 줄을 관리부 번호, 두 번째 줄을 전산화 번호라고 하는데요. 이 8자리 코드만 말씀해 주시면 우리 어르신들이 어디에 있든 언제 어디서든 위치를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것은 비단 농기계 사고뿐만 아니라 어르신들께서 본인의 위치를 119나 경찰에 알려야 할 때 유용하게 쓰실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응급처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응급처치를 하실 때는 아까 농기계 사고의 특성 중에 고위험이라고 말씀드렸죠. 열상, 골절, 절단 같은 이런 출혈을 야기하는 사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한 응급처치법도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에 보이시는 것은 지혈대라고 해서 저희 구급대원들이 실제로 출혈이 많은 환자한테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께 이 지혈대 한 개씩 구매하세요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 제가 수건과 볼펜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지혈대 사용하는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 손에 출혈이 난다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출혈이 나는 부위를 기준으로 내 심장에 가까운 부위를 수건으로 묶어줍니다. 그리고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가볍게 매듭을 지어주신 다음에 볼펜을 꽂고 빙글빙글 돌려주시면 그 부분이 압박되면서 지혈되는 효과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단 주의하셔야 할 점은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뼈가 약한 경우가 많으시기 때문에 압박하실 때 너무 강하게 하면 골절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의를 해 주셔야겠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강의가 끝난 이후에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실습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응급처치가 끝났으면 현장에 도착한 119 대원에게 인계해 주셔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또 어르신들에게 당부드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 119에 신고를 하시고 나면은 전화 한 번 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저희 상황실에서 저희 구급대원이, 저희 구조대원이 환자의 상태나 정확한 위치 또는 우리 구조해야 하는 그 방법을 여쭤보기 위해서 계속 전화를 드릴 건데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은 전화 한 번 하면 됐지 안 오고 왜 이렇게 전화만 하고 있어? 이렇게 역정내지 마시고요. 저희 직원들이 물어보는 질문에 차분하고 침착하게 답변해 주시면 현장에서 더욱 빠른 처치가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은 꼭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대처법까지 한번 알아보셨는데요. 자, 이 대처법보다 중요한 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법입니다. 그래서 사고 예방 OX 퀴즈를 간단하게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 퀴즈를 맞히신 분들께는요, 제가 아까 응급처치 때 사용할 수 있는 수건과 볼펜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총 4가지고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농기계 점검 시 시동은 켜둔다. 네, 맞습니다. 정답은 X고요. 농기계 점검 시 시동은 끄셔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요. 농기계 회전 부위에는 덮개를 씌우셔서 사고가 발생하는 걸 막아주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네, 답이 공개됐네요. 자, 작업 전에는 농기계와 주변이 안전한지 확인한다. 정답은요? 네, 맞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작업 전후로 안전 확인 필수적으로 해주셔야 되고요. 내가 사용할 농기계뿐만 아니라 내가 작업하는 반경에 사고를 유발할 만한 요소가 없는지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농사일 하는데 약주 한 잔 괜찮다. 정답은 뭘까요? 네, 정답은 X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주를 하시게 되면 판단력과 신체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고 발생 확률이 굉장히 높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음주를 하셨다면 절대로 작업은 금지하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농기계 사용 시 몸에 딱 붙는 옷을 착용한다. 정답일까요? 정답은요? 네, 정답은 O입니다. 회전 부위에 옷이 말려 들어가면서 발생하는 사고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몸에 딱 붙는 옷을 착용하셔서 사고를 예방해 주셔야겠고요. 또한 안전장비도 착용을 하셔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강의 내용을 한번 쭉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기계 사고 피해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60세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사고는 사고의 특성상 발생했을 때 중증 장애나 사망에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사고의 원인이 운전부주의와 안전수칙 불이행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원인들은 우리 어르신들께서 작업하실 때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시면 충분히 예방을 하실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빠른 신고와 응급처치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접종을 맞는 것처럼 농기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강의 내용이 조금 많고 제가 말이 좀 빨라서 우리 어르신들께서 기억하지 못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하나 준비했는데요. 자, 이쪽에는 농기계 사고 대처법, 이쪽에는 농기계 사고 예방법을 적은 유인물을 나눠 드리겠습니다. 이 유인물을 보시고 손이 닿는 데 두시고 그리고 가끔씩 꺼내 보시면서 아, 이런 대처법이 있구나, 이런 예방법이 있구나 하면서 익혀두시면 사고가 발생하는 걸 예방하고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건데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없으시면 강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충북안전체험관 소방교 나경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